오늘, 어제 이렇게 장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쟁 기점을 봤을 때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쇼크가 좀 왔었는데 지금 시장은 뭐 중동 리스크도 거기다가 환율에다가 그죠? 거기다가 또 노이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에다가 여러 가지가 막 뒤엉키면서 투매를 더 유도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 ETF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터져. 환율이 지금 오늘 얼마였어요, 여러분? 1,544원이었습니다. 환율이 1,544원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자, 우리가 과거에 1,500원을 넘어갔을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언제냐? IMF입니다. 97년도, 98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IMF 위기 때, 이 위기 때 환율이 막 1,9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9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 두 번째가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모지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이때 1,597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때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뭐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초강달러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44원이 됐어요. 1,544원. 그래서 어제 1,530원을 돌파하고 오늘 1,540원을 돌파했죠. 어제도 이제 장중에 1,540원을 잠깐 뛰어났는데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투매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환차손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의 원화가 많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요. 환율 문제는 너무나도 문제다라고 제가 작년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때 환율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율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국민연금 갑자기 투입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환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럼 유동성을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연기금, 국민연금 그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세금 낸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결국에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있어요. 물론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100%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9월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시중에 우리나라 우리가 원화가 많이 돌아다닌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싹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긴축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원달러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디에 안 좋아요? 증시에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 뭐 별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1,53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1,540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환율적인 부분이 또 있으면서 결국에 외국인들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는 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서 외국인들이 팔고 계속 판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우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려입니까? 우려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 계속 판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 이 비중이 보통 한 50, 49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48, 47.8 이렇게 좀 밀었어요. 근데 원래 이 특성이 48에서 밀어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 올리고 이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전에 삼성전자 좀 밀렸긴 했지만 프로그램 매매도 들어오고 외국인들 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신다면 과연 이게 펀더멘탈의 문제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예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가 이제 우리 이데일리 측에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69%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빠졌죠, 그죠?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예.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 5월 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28%가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코스피가 무려 9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압도적이에요, 그냥.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빨리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깊이 한 번 조정 올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투매하고 막 으아 하면서 패닉셀하고 우아 하면서 막 다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망에 실망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뭐냐 이 컨센 그러니까 이 이익 전망치가 컨센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컨센 추정했던 여기에 하회했다. 즉 밑을 밑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뭐야? 아니 뭐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브로드컴 너희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방 팔기 시작하죠. 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전망치는 그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합이 안 되니까 에이 뭐야 이러면서 또 AI 버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너네 진짜 돈 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쫙쫙쫙쫙 뺍니다. 네 빼요. 거기다가 더해서 가이던스의 이제 상향을 또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조금 그거 상향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던스 상향이 아니라 애매한 수준이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경우로 이제 가이던스를 했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브로드컴이 더 밀렸어요. 거기다가 뭐냐?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의 이 노이즈도 있었어요.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여기에서 결국에 뭐냐면 중국의 메모리가 또 이렇게 공급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출하가 둔화될 것이다. 이걸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이 메모리가 고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는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이. 그러면서 뭡니까? 이야 이거 진짜 메모리 반도체 이거 뭐 아니냐 하면서 그냥 더더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즉 우리나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거기서부터 뭡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이즈들.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그 뭡니까? 그 뭐 증권가라든지 이러한 그 뭐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걸로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주가가 밀리면 그때부터 그들은 들어와요. 저점 매수로 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보통 그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비중이 한 50%, 49% 이렇게 됐는데 지금 47.8, 47.7까지 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반도체. 5월의 수출 데이터 877억 불, 7억 달러. 반도체 슈퍼사이클 또 역대급 썼다. 5월의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가 371.6억 달러를 달성을 했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 수출 비중의 약 40%를 반도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반도체는 언제까지 가지고 가고 언제 진짜 놔줘야 되겠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AI 데이터 센터 못 만들겠고 AI 인프라에 대한 거 안 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KPX 설비 투자 자금을 줄여버리고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반도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빚내서 계속 하고 있죠.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적